예, 사실 이번에 그 12사단에서 발생한 그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침통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선 훈련 부대의 훈련소에 어떻게 그런 초급 간부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어느 누구도 제지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지가 우선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군 의료 체제를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간병원인 속초의원으로 이송하게 되는 것도 첫 번째지만은, 두 번째로는 적절한 신장 투석 장비가 없어가지고 강릉 아산병원까지 이송을 해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시간이 낭비되었고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무리 전쟁 불사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전쟁이라는 것 결국 젊은 우리 장병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최상병 특검의 아픔이 아직까지도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훈련병에 대한 가혹행위가 지금 벌써 계속되었습니다. 아무 전에 허원하 대표도 언급하셨지만은 이 상황에서 술이 넘어가는 건 둘째치고 밥이 넘어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연찬을 해서 단결을 다진다고요. 무슨 단결을 다진다는 겁니까? 지금 진짜 여당과 정부가 해야 될 게 있다면은 지금 장병들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해병대 간부들이 서로를 지목하고, 그리고 또 해병대 사령관은 부하 장교에 대해 가지고 이런저런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해병대가 사실상 지휘체계가 형이화되고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이런 일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휴전선 지역 경계 근무에 앞장서는 우리 육군 부대들마저 이렇게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즉각적이면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번 사고에 순직한 훈련병 용사에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고, 정치권에서 하루빨리 국회 상임위 구성 등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챙길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제21회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극한 대립의 국회에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불러일으켜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싸우는 것도 잘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싸우는 것도 누구보다 세련되고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개혁신당은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온 대한민국의 자산을 탕진하는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께서 살려주신 소신파 정당의 불꽃을 잘 키워서 국민께 내일이 기대되는 희망의 정치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등 정치개혁에 대한 의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후진 정치를 펼쳐온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개혁을 언급하니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개혁이 그렇게 중요하면 지난 총선 때는 왜 그랬습니까? 위성정당 창당하고 위성정당 몫으로 국고보조금 편취하는 것이 정치개혁입니까? 총선 내내 개혁정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이재명 조국 심판론만 외쳐댄 것이 정치개혁입니까? 총선 때는 없었던 정치개혁 의지가 본인이 당대표를 출마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샘솟습니까? 결국 본인이 이끈 총선보다 본인의 당대표 선거가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나오기 위해 윤석열 아바타로 오염된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정치개혁 의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정치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 정치를 가장 후퇴시킨 결정은 기득권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입니다. 먹고 살만한 정당들이 의석 몇 개 때문에 자존심도 팔아먹고 싸구려로 전락해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모습 참 추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동훈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쓰지 않고
당당하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공천한 개혁신당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적임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신당은 조만간 위성정당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정치개혁 입법을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입니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등원을 앞두고 대전 현충원에 계신 할아버지를 뵙고 왔습니다. 국회에서 받은 배지를 할아버지의 묘비 앞에 놓고 짧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어제와 이 땅의 과거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아침 작은 물통과 간식 가방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희에게 좋은 날이면 좋겠다. 그리고 내일도 그러면 더 좋겠다. 가방을 메고 떠나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는 참 많은 질문이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혁신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개혁신당의 창당 총서백서 발간 TF에 착수하였습니다. 공정하고도 발전적인 사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의 공동정책 또한 최고위 및 전현직 의원들과 협의하여 양당 사이의 균형과 공동발전을 위한 변화를 꾀하되 중간자로서의 힘을 지켜 차후 국회 내 개혁신당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입법은 물론 협상과 다툼의 묘를 잘 발휘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어제 전국 6개 시도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종말을 애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부분은 이번 사태로 확정된 의대 증원과 본인의 생계 혹은 미래 지분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평범한 기성 의사들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기득권 의사와 국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평범한 국민의 직업, 학업,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정부의 폭제에 대한 개인들의 저항임을 개혁신당은 이해합니다. 개혁신당은 직업적 전문성과 자율성을 빼앗긴 의사들과 연대합니다. 진정한 간호권을 박탈당한 채 외로이 싸우고 있는 젊은 간호사들과 연대합니다. 교육권을 침해당한 교사들과 연대합니다. 언론 탄압으로 신음하는 언론인들과 연대합니다. 미래를 탈취당한 이공계와도 연대하겠습니다. 창업자의 자율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영업자와 기업 또한 우리의 위대한 동지임을 천명합니다. 무엇보다 개혁신당은 국가를 위한 개인의 헌신이 함부로 짓밟히지 않도록 이 나라의 경찰, 소방, 군인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보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책임질 능력 없는 어리석은 보모가 근시안적 신념과 고집으로 일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설득하고 협상하여 멈춰 세워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자유로운 개인을 위한 신중한 정책, 자유로운 사회를 위한 포용적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제22대 국회를 시작하며 개혁신당은 새로운 마음으로 아침을 엽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정치, 좋은 답을 함께 찾아가는 정당으로 대한민국의 온기를 회복시키는 밝은 햇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